박신의 가족의 말 없는 약속, 모든 감정의 안식처, 큰오빠 효영. 박신의 가족에게는 누구도 말로 내뱉은 적 없지만 마치 습관처럼 굳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서진 씨와 효정 씨가 다툴 때면 서진 씨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대상은 동생도 부모님도 아닌 늘 효영 씨입니다. 그 전화는 대개 집안 분위기가 가팔라진 지 불과 몇 분 만에 걸려오곤 하는데 수학이 넘어 서진 씨의 목소리에는 화남보다는 걱정이 훨씬 크게 묻어납니다. 형, 혹시 효정이 봤어? 이것은 거의 정해진 질문과도 같습니다. 서진 씨는 불평을 늘어놓거나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효영 씨는 서진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효정 씨가 상처받거나 지치고 혹은 그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찾는 곳은 거의 항상 큰오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도, 부모님 곁도, 친구도 아닌 바로 효영 씨입니다. 효정 씨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진 씨에게는 그 침묵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동생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가두고 평소보다 더 모질게 견뎌내고 있다는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효정 씨가 강한 척할 필요 없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효영 씨라는 사실도 서진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신의 가족 중 효영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감정을 겉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일도 드뭅니다. 하지만 효정 씨에게 그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압박감을 주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대답해야만 하는 곤란한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적절한 때에 적당히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고요하게 그 자리에 있어줄 뿐입니다. 어떤 때는 효정 씨가 큰오빠의 방에 앉아 수십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효영 씨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합니다. 짐을 정리하거나 건어물 상자를 손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 2잔을 떠서 탁자 위에 올려둡니다.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지만 효정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점차 평온을 되찾습니다. 서진 씨는 효정 씨의 침묵이 무섭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행동과 말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정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해명이나 사과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가족 모두의 무의식 속에서 늘 효영 씨였습니다. 효정 씨가 큰오빠 곁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효영 씨는 늘 한 발 앞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음악과 예술가라는 꿈에 몰두하고 있을 때 효영 씨는 뒤에 남아 사소해 보이지만 가족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도맡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효정 씨에게 큰오빠는 자신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짐이라고 느끼게 만든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효정 씨는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늘 두렵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약해 보일까 봐, 유명한 오빠에게 폐가 될까 봐, 가족의 약점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효영 씨 곁에 있으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는 효정 씨 때문에 피곤한 기색을 내비친 적도 없고 곁에 있으려면 반드시 괜찮은 상태여야 한다고 압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는 별표 괜찮니? 별표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별표 밥은 먹었니? 별표라고 묻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효정 씨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진 씨는 동생과 다툰 후에도 효정 씨에게 당장 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효영 씨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효정 씨가 큰오빠 곁에 있기만 한다면 그녀가 안전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않으며 감정을 빨리 추스를 하고 다그치지 않는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크게 다툰 후 서진 씨가 매우 긴장한 상태로 효영 씨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효정 씨가 거기 있느냐는 물음에 효영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여기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오. 그 한마디에 서진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효영 씨 곁에 있다면 효정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는 형제 간의 갈등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서진 씨를 두둔하지도 효정 씨의 감정을 부정하며 달래지도 않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는 쪽을 택하지만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서진 씨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효정 씨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효정 씨는 큰오빠에게서 가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서는 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집안의 온갖 걱정거리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효정 씨에게 안전함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효영 씨는 그녀에게 바로 그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서진 씨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유명인이고 경제적 지주이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지만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효정 씨가 가장 먼저 찾기에 적합한 사람은 자신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효영 씨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동생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박씨네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은 매우 뚜렷합니다. 서진 씨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효영 씨는 뒤를 지키는 사람이며 효정 씨는 그 사이에서 강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기댈 곳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효영 씨는 두 동생이 우리 가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많은 다툼과 오해가 있어도 박씨네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떠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효정 씨에게 중요한 것은 다툰 후의 시시비비가 아닙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방,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오빠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칠 때마다 효정 씨가 효영 씨를 찾는 이유입니다. 또한 서진 씨가 불안할 때마다 큰형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